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고아가 아닌 이생에야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충분히 나이 드신 분들이라 특별한 유감은 없었어. 두 분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며 불과 3시간 차이로 두 분 모두 가셨거든. 그럼에도 부모 두 분을 한 번에 모두 잃으니 내 마음이 썩 편치 못했어.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 그때가 제일 힘들어. 뇌 속에서는 살아생전 그 사람과 쌓은 추억을 강제로 떠오르게 만들어. 쭈글쭈글한 가죽처럼 늙은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언제나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갈색 눈동자를 응시하며 어린 시절의 내 자신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 왼손에는 엄마 손을, 오른손에는 아빠 손을 잡고 어린 내가 그 사이를 그네 타듯 왔다 갔다 몸을 흔들면서 집으로 돌아간 그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평온함과 따스함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야. 한 명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엄마와 아빠는 동생을 만들어주지 않았어. 외동으로 자라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지. 오히려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어. 방도 혼자서 썼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누군가랑 나눌 필요가 없었고 무엇보다 내 생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날처럼 느껴졌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은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아주면서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모습이었어. 뒤따라오는 건 단조로운 기계의 삐 소리였다. 간호사가 방에 들어오기 전까지 오로지 기계의 음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였다. 엄마는 더 이상 없었고 아빠도 엄마를 곧 뒤따라갔어. 엄마와 아빠는 진실로 영원의 동반자였듯 했다. 시들어가는 아빠를 보니 어린 내 시절이 떠올랐어. 이윽고 시야가 흐려지며 얼굴이 슬픔에 젖어들었다. 1시간 동안 동상처럼 굳어 있었지만 아버지가 할 말이 있는 듯 쳐다봤다. 하지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건 그저 고통에 찬 힘 빠진 숨소리뿐이었다. 절망 어린 그 표정은 슬퍼하는 자식을 달래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방 구석을 향해 힘없이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가리켰다. 선반이요, 아버지? 쉰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서서히 선반으로 다가갔다. 선반에는 고작 종이 몇 장, 펜, 그리고 클립보드 뿐이었다. 우선 선반의 물건을 하나씩 챙기자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클립보드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죽어가는 순간이니만큼 그러려니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흔들리는 손으로 아버지는 글을 적기 시작했다. 단 한 문장을 적기 위해 떨리는 손에 펜을 꼭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글을 적는 아버지의 모습이 불쌍할 지경이었다. 느리지만 아버지는 단어 하나 적어 나갔다. 잘 보살펴. 쓰던 글을 채 마무리 짓지도 못한 아버지는 고통에 몸부리치고 옆에 있던 기계는
정신없이 또 삐 소리를 냈다. 아버지, 안 돼요. 이렇게 가실 수는 없어요. 제발 신이시여. 제발. 순간 아버지의 눈은 나를 향하였고 한쪽 눈에서는 가느다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 순간 아버지의 기계도 엄마처럼 그대로 소리를 냈다. 그게 끝이었다. 엄마가 가고 나니 아버지도 곧 그 뒤를 따라갔다. 두 분은 가셨지만 허탈함은 아직 남아 있었다. 마지막 작별의 글을 쓰던 아버지의 손에서부터 종이를 가져갔다. 잘 보살피며 살으렴 아들아.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머릿속에서는 아버지가 이어서 했던 말을 떠오르며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한테 말했다. 호스피스를 나가는 내 발목에는 쇠고랑이 걸리는 듯 무거웠고 건물 밖으로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길었다. 허무함 속에서 자동차에 탔고 두 번 다시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이후에도 기계처럼 부모님의 장례 절차를 밟았다. 어둠 속에도 한 줄기의 빛은 있었다. 그 빛은 부모님의 유산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의 죽음으로 받은 돈은 스스로 위안 삼아서는 안 되는 짓이었다. 다만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남긴 재산이니 내 것임이 틀림없었다. 부모님은 살아생전 3개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하나는 호스피스에 두 분 다 입원하기 직전 살았던 집,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진 호숫가 인근의 오두막, 마지막으로 고향에 2층짜리 타운하우스를 가지고 있었다. 3곳 모두 나한테 상속되었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바로 호숫가 오두막으로 이사가기로 결정했다. 왜냐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나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찌 되었든 살아생전 호숫가에 오두막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매달 해당 지역으로 사냥 여행을 갔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이후로 구매한 듯 했다. 오두막에 실제로 간 건 몇 개월 뒤였다. 장례식 준비도 해야 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남은 허탈함에 침대에서 벗어나는 게 고역이었다. 그래도 결국 호숫가의 오두막까지 갈 수 있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두막은 폐허나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냥에 나선 게 오래전 일이라지만 오두막은 마치 몇 년 동안 방치당한 듯 했다. 오두막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그나마 멀쩡한 외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조금이라도 밀면 금방 무너질 듯 아슬아슬하게 형태를 유지한 모습이 소름 돋았다. 오두막 문을 열자 먼저 강타한 것은 원인 모를 악취였다. 마치 죽은 사슴 몸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죽음의 냄새가 오두막 안을 퍼졌다. 로드킬 당한 야생동물한테서부터 맡은 적이 있는 냄새였다. 예상치 못하게 누가 얼굴을 친 듯한 냄새가 강타했다. 입고 있던 티셔츠를 끌어올려 코와 입을 가리고 난 뒤 겨우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놀랍게도 바닥에 흐트려져 있던 장난감들이었다. 아기가 쓸 법한 수십 개의 장난감들이 발밑에 치일 정도로 집안에 쌓여 있었다. 너를 데려간 건 아버지였구나. 어린 시절 없어진 애착 인형도 바닥에 같이 떨어져 있었다. 몇 개월 동안 너를 찾아다녔는데 여기에 있었구나. 그 후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애착 인형 한 개 빼고는 모두 처음 보는 장난감들이었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기억력이 비상한 편이기에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었으면 못 알아차릴 리가 없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옷도 모두 처음 보는 것들이었다. 옷들은 모두 바닥에 버려진 채 흙과 먼지에 더럽혀져 있었다. 오두막에 천천히 들어가면서 악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이윽고 악취의 근원까지 다가갈 수 있었다. 부엌 구석에는 수십 마리의 죽은 설치류들이 쌓여 있었다. 주머니쥐, 다람쥐, 라쿤 모두가 완전히 분해된 채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동안 그 끔찍한 광경을 멍하니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다. 순간 가장 위에 쌓여 있던 주머니쥐가 최근에 올려진 듯 너무나도 신선한 상태였다. 주머니쥐의 목에서부터는 무언가가 깨문 듯한 상처에서부터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살아있던 것인지 주머니쥐의 발이 조금씩 움직였다. 애써 무시하고 있던 악취와 폭력적인 광경으로 어지러움에 몸이 휘청였다. 근처에 있던 싱크대를 붙잡고 속에 있던 내장까지 토할 기세로 모든 것을 뱉었다. 다 토한 뒤에야 몸이 계속 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쁜 숨을 내쉬면서도 감시당하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는데 방금 본 주머니쥐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불안은 직감으로 변하며 포식자의 이빨이 목덜미 살갗을 맛보면서 이빨을 박을 기회만 엿보는 기분이 들었다. 온 신경이 곤두세워져 귀에 들어오는 것은 아주 미세한 마룻바닥에 구겨지는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매우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부엌 문에 몸을 반쯤 가린 그 존재는 악동 같은 미소를 짓고 있던 그 사람 같지 않는 외형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양쪽 팔은 바닥에 닿을 만치 길고 늘어져 있었으며 입에서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무언가가 틀리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가죽은 등뼈에 닿을 듯 홀쭉 말랐고 관절에 녹이 쓴 듯 부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던 그 존재는 나를 보며 씩 웃었다. 인간 같지 않는 그 미소에 나도 모르게 뒤로 움직이다 발에 무언가 걸려 붉은 설치류들 위로 넘어졌다. 넘어진 내 모습에 놀라지도 않은 그 존재는 이전과 똑같은 속도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왔다. 붙잡으려는지 가느다란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망설임도 없이 다가왔다. 붙잡히기 직전 허둥지둥 부엌 벽으로 도망갔다. 다만 결국 그 이상 도망가지 못하며 그것의 입김이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워지는 걸 그대로 떨면서 볼 수밖에 없었다. 영원히 이어지던 그 대치는 그것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깨졌다. 갑자기 양쪽 손을 움켜쥐었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움켜쥐고 있던 손은 아프지 않았다. 대신에 내 손을 부드럽게 쓸면서 잡았다.
그제서야 그것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던 거를 봤다. 그것은 굉장히 따뜻한 웃음을 지으면서 나를 응시했다. 괴물 같은 외형과 달리 그것의 눈은 너무나도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 온기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마치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쳐다보는 듯한 그런 온기가 느껴졌다. 천천히 머릿속에 받아들이기 힘든 정보가 억지로 들어오면서 그것은 도저히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잘 보살펴. 나를